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1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파르타 로테르담 대 헤라클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파르타는 늘 고정된 패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전력이다. 특히 스파르타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강한 편인데 지난 시즌에도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잘 이기지를 못했다. 전체적으로 경합 상황에서 강한 것이 호조로 이어지는 편인데 상위권 팀들의 조직적인 압박이나 점유율 기반 몰아치는 성향을 잘 제어하지는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이어서 2부에서야 헤라클레스가 압도적인 점유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편이었지만 1부에서는 전력의 차이를 실감해야 했다. 결국 헤라클레스가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역습 기반의 단순함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시즌 강등을 두고 분투하는 상황에서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해당 승리도 5년 만의 승리일 정도로 스파르타를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약세였다. 스파르타가 유리한 상황이다. 강호들의 조직적인 전개나 점유라면 몰라도 하위권 팀의 단순함은 스파르타가 크게 두려워하는 요소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일부에서는 점유 기반의 공세를 추구하는 팀은 아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적에서도 스파르타에게 고전하는 형국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 경기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고어헤드 이글스 대 시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어헤드는 대체적으로 강팀에게 약하고 약팀에게는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다만 시타르트를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1무로 좋았기도 했고 명백하게 고어헤드가 가지고 있는 공격에서의 강점은 있다. 상대를 만나서 점유를 크게 가져가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고어헤드가 공격에서의 결정력 효율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지난 시즌 51득점의 수치는 꽤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여지가 충분했다. 이어서 시타르트는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다. 지난 시즌 원정에서는 2승만 거두었는데 특히 공격적인 흐름에서는 득점력이 홈과 비교하면 반토막 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 시즌 고어헤드와 비슷하게 강약약간 기질을 가진 것도 동일한 상태다. 문제는 시타르트는 자신들보다 순위가 위인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고어헤드가 플레이오프에서 위트레흐트를 격파하고 UCL에 나간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결국 두 팀이 강약약간 기질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지난 시즌 고어헤드가 우위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시타르트가 원정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 포인트다. 특히 고어헤드가 보여주는 공격적인 효율이 시타르트의 원정 화력보다는 확실히 위라는 결론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고어헤드 이글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트레흐트 대 FC 즈볼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트레흐트는 하위 전력이다 싶은 팀을 만나면 공격성을 상당히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다. 강호들을 상대로는 다소 보수적인 흐름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으나 즈볼레를 상대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공격적인 흐름을 놓치려고 하지는 않는 편이다. 물론 위트레흐트의 수비력이 이에 맞추어서 들쭉날쭉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즈볼레 상대로 홈에서 2경기 연속 5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다. 이어서 즈볼레는 전력의 차이를 실감하던 케이스다. 특히 지난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모든 경기에서 홈과 원정 예외 없이 2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중앙 주도권을 잡고 이득을 취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었지만 강호들을 상대로는 정교함에서 신뢰를 보내기에는 여러모로 무리였던 케이스다. 대체로 위트레흐트가 즈볼레 상대로는 공격성을 놓치려고 하지는 않았던 편이다. 특히 즈볼레가 높은 순위 팀을 상대로는 약했던 편이었고 특히 다실점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면모를 자주 보이기도 했다. 위트레흐트가 실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득점 형국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위트레흐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아약스 대 헤렌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약스는 프리시즌의 성과는 괜찮다.
특히 지난 시즌 수비 라인에서 경험치를 잘 먹인 어린 수비수들의 성장을 기대해볼 여지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노련함이나 적극적인 수비가 팀에게 어느 정도 불안감을 안겼지만 현재 프리시즌에서는 5경기에서 3실점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 보여준 전반적인 화력을 유지하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시즌인데 스타트 자체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어서 헤렌벤은 강호들을 상대로는 그다지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강호들을 상대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띠는 성향이라서 늘 수비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지난 시즌 아약스를 상대로 역사상 첫 승리를 거둔 케이스도 있었지만 그것도 3대2로 상당히 난전 상황이 짙었다. 그나마 해당 경기들도 홈이었고 지난 시즌 6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원정 전패를 기록하는 모습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아약스가 현재 프리시즌에서 보여주는 흐름 자체는 괜찮은 상황이다. 특히 공격력과 더불어 지난 시즌 경험치를 먹인 수비적인 선수들의 기량 상승도 노려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다. 헤렌벤이 아약스 상대로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 양상이 원정에서 강호를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아니기도 했다. 이번 경기 아약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셰필드 웬즈데이 대 플리머스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셰필드는 대놓고 라인을 내리고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편이다. 실제로 지난 시즌 막판 레스터와 WBA 두 승격 플레이오프권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수비적인 능력치를 바탕으로 경기를 가져왔던 편이다. 플리머스를 상대로도 철저하게 수비를 중시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편인데 이는 플리머스가 상당히 기동성 기반의 공세를 펼치는 편이라서 라인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플리머스는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컸던 시즌을 보냈다. 사실 에너지 레벨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성향은 늘 원정에서의 에너지 저하라는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러리나 스토크 등 수비와 역습에 강한 성향의 팀을 만나서는 원정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상대 역습에 손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잦았다. 전체적으로 플리머스가 수비와 역습 상황의 팀에게는 약한 편인데 특히 원정에서는 기동성 기반의 전술의 한계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도 하다. 셰필드 웬즈데이도 대놓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레스터나 WBA를 잡아내는 등의 잠재력은 보여준 바 있다. 이번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